네, 저는 이번에 연금 강의를 맡게 된 미라클 본부의 영업이사 박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경력이 하나도 없으신 이제 신입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연금 세일즈 해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은 나는 연금에 가입했다. 나는 금융상품 중에 연금이 있다. 없나요? 이럴 수가. 자, 오늘 제 강의를 듣고도 연금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사실 제가 설득력이 없거나 예, 여러분들께서 깨우치셔야 되는 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건강보험 누구나 팔기 쉽죠. 예. 근데 연금은요, 좀 세일즈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10만원짜리 건강보험을 제안하는 것보다 10만원짜리 연금을 세일즈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연금으로만 이제 MDRT를 달성을 이제 2회차 했고요. 원래 출신은 프루덴셜 생명이라는 회사에서 지금은 KB 라이프 생명이죠. 그 회사에서 이제 3W라고 해서 일주일에 3건 이상 하는 걸 연속 65주 하다가 이제 교육 매니저로 1년 정도 있다가 인카로 이직한 지 3년 차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래도 간략하게 또 재밌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할게요. 만약에 월 400만 원과 10억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월 400만 원은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일을 하지 않고도 400만 원씩 따박따박 통장에 들어와요. 그리고 10억의 일시금은 한 번만 들어와요. 자, 월 400만 원 손 들어주세요. 근데 네, 세금 없이. 근데 이거를 뭔가 굴린다라고 하면 이자소득세 이런 게 생기겠죠? 네. 네, 400만 원 손. 세 분. 손 드신 거예요? 네 분. 10억. 예, 10억이 조금 더 많으시네요. 왜 사람들은 10억의 일시금을 더 많이 손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왜냐면요, 돈 갑자기 생기면 이런 생각 들 거예요, 10억. 내가 코인에 넣어서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더 수익을 얻으면 되지 않나? 은행에다가 돈 넣어놔도 월 얼마씩 이자 나오지 않나? 예, 10억을 은행에다 맡기면요, 세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네, 세금이 더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더 많이 떼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시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솔직히 기업 대표들도 창고에 막 돈다발 넣어 놓잖아요. 그런 이유들이 이제 자산이 통장에 많이 쌓여 있으면 고소득자로 분류가 돼서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10억으로 나는 코인을 사겠다, 주식을 사겠다, S&P를 사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요, 반대로 물어볼게요. 그럼 노후에는 만약에 내가 60세가 됐어요, 여러분. 60세가 됐어도 지금 몇 년 있죠? 2025년이죠. 2050년 정도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똑같이 10억일까요? 60살 때 되잖아요. 네, 60살. 10억이요? 그때 10억의 가치와 지금의 10억의 가치가 같을까요? 예, 다릅니다. 저라면요, 월 400만 원을 받잖아요. 100만 원을
연금으로 들어놓겠어요. 그러면은요, 노후에는 400만 원보다 더 많이 받겠죠. 현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0억의 일시금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돈이 한 번에 들어오잖아요. 뭘 할 줄 몰라요. 투자 함부로 했다가 돈 날려요. 예.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할까요? 지키는 게 중요할까요? 네, 저희 설계사들한테는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정적인, 열심히 팔아서 10억 원의 연봉을 타는 것도 좋죠. 근데 설계사들 중에서 수많은 설계사 있잖아요. 예, 몇만 명이 있잖아요, 전국에. 그 설계사들 중에서 땅 부자, 재산 부자 몇이나 될까요? 별로 없어요. 어디다가 다 돈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직업은 더 자산을 지켜야 하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고객한테 설득할 수 있습니다. 월 400만 원씩 설계사들 수당 받는 거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5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연금에 가입할 것 같아요. 저 지금 100만 원 이상 넣고 있거든요. 그래도 65세 이후에 받는 연금 예상 수령액이 200도 안 돼요. 네. 180만 원? 180만 원 65세부터 받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요즘에 실업급여만큼 받는 거예요, 결국에. 요즘에 그 실업급여의 가치와 그때의 가치가 같겠냐고요. 다르죠. 저는 그래서 월 500 연금 받는 거를 목표로 해서 조기 퇴사할 거예요. 일을 빨리 거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고요. 왜 내가 이렇게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조를 하느냐면요.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거 아세요? 네.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 심각하냐면요. 저출산 시대가 지금 도래했죠. 네. 출산율이 지금 0.78%?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쵸? 더 떨어졌어요. 네. 더 떨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더더욱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20, 30대에 지금 취업 안 하고 일 안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백수들 많아요. 일 안 해요. 캥거루족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 부모님들이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일을 하니까 연금의 중요성도 모르고 독립의 중요성도 모르고 등 따숩고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취업할 의미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해서 맥도날드에서 90대 할머니가 일을 하시고, 예, 그렇게 초고령 사회로 지금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일본보다 뒤처져요. 일본은 선진국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훨씬 뒤처져요. 일본은 그래도 투자를 좀 잘해요, 걔네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좀 기업들 자체의 주가가 지금 좋지 못하죠. 예. 좋지 못해요. 대통령 선거 때문에도 있고, 저번 해에 계엄령 때문에 한번 주가가 많이 폭락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주식과 달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2부에서. 그래서 이제 초고령 사회가 오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에서 만약에 제가 80세가 됐어요. 선생님 만약에 80세 됐어요.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예,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돈 따박따박 들어오면서 취미생활 즐기고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우리나라가 안타깝게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1위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노인 빈곤율이라는 거는요,
노인들이 가난해서 사망하는 거예요. 병원 갈 돈도 없고요. 돌봐줄 가족도 없고요. 제 친구가 소방관이에요. 영등포 여기 관할 소방서에 있는데 신문에는 안 왔지만 제일 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고독사라고 합니다. 악취가 나서 주변에서 신고를 해요. 그러면은 심각하면 몇 달이 지나서 구더기가 막 들끓는 시체가 나오고요. 아니면 몇 주가 지난 시체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이 노인이에요. 예, 노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빈곤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네, 빈곤한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노후를 더 열심히 준비하려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린데 노후 와닿지도 않은데 제 친구들도 노후에 대해서 와닿지 않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왜 저는 이렇게 절실함을 느끼냐면 저희 아버지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지금은 퇴직을 하셨는데 연금이 350만 원씩 따박따박 들어오세요. 네, 350만 원씩. 네, 저는 아버지 노후를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솔직히. 요즘에 그 결혼정보회사 많이 가잖아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남녀 가장 중요하게 보는 1순위가 또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모님 노후 준비. 네, 맞아요.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두 분 다 공무원이다. 또는 전문가직이다. 돈이 많다. 그러면 1등급. 그 부분에서는 1등급. 근데 한 분만 노후 준비가 돼 있다. 그럼 2등급. 두 분 다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면은 D등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말 속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나중에 부모가 된다고 했는데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내 자녀가 결혼을 못해. 그러면은 좀 많이 슬플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스스로의 노후를 준비하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 굉장히 행복하게 사시거든요. 골프 치러 다니시고 국내 여행 다니시고 또 소일거리도 하세요. 집에만 있으면 너무 지겹다고 그 건물 관리소장으로 또 취업하셔가지고 일도 하시고 공부도 하세요. 네. 저는 그런 아버지의 삶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군인 연금만 바라보고 준비하시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도 노후 준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제가 성인 되자마자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나는 내 노후를 준비하겠다. 대신에 너는 내 노후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첫 등록금, 대학 등록금 한 번 받아봤고요. 나머지는 전액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예. 대출받기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남들 술 먹고 놀 때 저는 도서관에서 코 박고 공부했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웠었거든요. 친구들 유럽 여행 가고 막 과외 알바하면서 뭐 놀러 다니고 이러는 거 너무 부러웠는데 저는 방학 때마다 학기에 쓸 돈들을 계속 모아놨었어요.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근데 그것들이 결국에 제 자립심과 연금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버지한테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돈과 연금의 그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10억 일시금, 그 다음에 월 400만 원. 이게 결국에 목돈과 연금의 차이잖아요. 10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몇 개가 와닿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다 읽어보셨나요? 네. 한 몇 가지가 좀 공감되세요? 전부 다? 가장 와닿는 거. 목돈은 지켜야 하는 거.
1번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맞죠? 만약에 10억 일시금 생기면은요 보이스피싱 전화 겁나 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막 복권 당첨되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투자라고 전화 많이 와요. 그래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 돈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목돈은요 결국에 지켜야 돼요. 있으면 결국에 쓰게 되거든요. 저희 혹시 결혼을 시킨 자녀분이 있는 설계사님 계실까요? 아, 네. 목돈이 있으면요 자녀가 결혼하는데 집 혼수 돈 너무 부족해, 아빠 도와줘, 제발 도와줘 이러면서 하면은요 목돈이 마침 예금 만기되는 게 5천만 원이 있어요. 보태주실 건가요? 맞아요.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여유가 되면은요 그래도 소액이라도 해주고 싶어 해요. 예. 그래서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할머니가 일 안 하시는데 제가 월마다 용돈을 드리거든요. 그것조차도 저희 이모가 할머니한테 가서 돈을 빌려달라 그래요. 예, 돈이 없어서. 예, 근데 그게 우리 가족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돈 빌리러 다니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항상 돈이 없다고 저한테 자산을 오픈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저도 달라고 안 해요. 왜냐면 스스로 각자 도생하기로 했으니까. 예. 그래서 행복합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어버이날에 아버지가 저희 집 쪽으로 오셨어요. 놀러 오셨는데 수원 살거든요. 제가 수원의 명물이 뭔지 아세요? 왕갈비. 맞아요. 왕갈비. 진짜 비싸요. 비싸요. 1인분에 6만 원, 7만 원 하거든요. 예. 제가 대접해 드리려고 이제 남편이랑 어머니랑 넷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한 27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계산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계산서를 뺏어서 내가 계산한다 라고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는 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 가면은요 돈을 안 써요. 아버지가 다 써요. 못 쓰게 하세요. 오히려 용돈 주실 때도 있어요. 교통비 해라. 네,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운동선수였던 서장훈 씨 알죠? 서장훈 씨도 뭐 방송하면서도 돈을 벌었고 이제 운동선수 은퇴하면서 연금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서장훈이 말하는 돈이 있어 행복한 이유 쇼츠가 있는데 한번 짧게 보실게요. 그렇게 내가 농구를 열심히 하고 뭘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그래도 이렇게 좀 모아놨구나. 그래서 나한테 지금 가장 행복한 게 뭔지 알아? 아쉬운 소리 안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야. 내 마음대로 뭐 뭘 사고 뭐를 먹고 이게 아니라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야. 왜냐? 내 나이 또래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 젊었을 때 숙이고 살아야 나이 먹고 허리 펴고 사는 거야. 알았지? 공감되시나요? 돈이 있어야 아쉬운 소리 안 해요. 젊었을 때 돈 좀 번다고 막 인스타 SNS 하시죠? SNS에서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컨셉들 아시나요? 롤렉스 시계 딱 차고 벤츠 딱 보이게 로고 찍고 고객님한테 가는 중. 그리고 막 샤넬 뭐 이런 쇼핑백 들고 고객님께 드리는 선물 항상 잘해드리겠습니다. 겉으로 표면하던 사람들 몇 개월 뒤에 사라져 있어요. 계정이 없어요. 우리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급여의 반은요 내 돈이 아니에요. 환수를 당할 수도 있고요. 어딘가에 쓰일 수도 있어요. 세금을 떼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제 월급의 절반이 제 월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MDRT 회원이지만 COT 회원 정도가 되어야
연봉 1억을 준수하는 그냥 평범한 샐러리맨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 설계사들은 수당 많이 들어왔어. 막 메리츠 막 팔고 막 해서 수당 많이 들어왔어요. 막 1,000만 원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수당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 알아요? 평생 이 고객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 수당이에요. 뭐 이 고객이 보험금 청구를 해달라고 하거나 리뷰를 해달라고 하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의 서비스를 항상 해주기 위해서 미리 받는 수당이에요. 그래서 설계사의 수당이요, 솔직히 많은 게 아니에요. 이 고객의 관리를 평생 동안 해줘야 되는데 힘들죠. 뭐 고객한테 문자도 보내줘야 돼, 건강 상태도 한번 물어봐야 돼, 뭐 리뷰도 해드려야 돼, 뭐 보험금 청구도 해드려야 돼. 이런 것들 다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해요, 설계사들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노후에 대한 준비를 더 빨리 해야 됩니다. 은퇴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우리 일은 평생 할 수 있지만 은퇴도 준비를 빨리 해야 합니다. 네. 이제 그 연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연금의 종류들이 있어요. 선생님, 네. 선생님은 지금 20대 나랑 동급대 보이시는데 만약 그러면 아까 월 400이랑 10억 네. 20대일 때는 당연히 400을 하는 게 20년만 받아도 대충 10억 채우니까 월 400이니까 1년 정도만 받아도 네. 10억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대랑 치면은 한 60대만 돼도 훨씬 많이 받는 거니까 월 400을 받는 게 문제가 있는데 60대쯤 되면은 내가 한 80살쯤 죽을 수도 있고 네. 100살까지 살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네. 월 400을 선택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요. 연금은요. 유가족한테 물려줄 수 있거든요. 네. 배우자나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습니다. 100세까지.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만약에 제 나이가 20대로 보인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입니다. 네. 사실 저는요. 월 4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요. 150만 원은 비과세 연금을 가입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월 400만 원을 쭉 받는다는 이 가정 하에 결국에 60세 이후부터는요. 700만 원 이상씩 받을 수 있거든요. 예. 700만 원 이상씩 받을 수 있거든요. 월 400만 원을 받다가 월 400만 원을 받는데 그 중에 150만 원 연금에 저축해요. 그럼 결국에 250만 원을 쓰는 거죠. 250만 원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쓰다가 결국에 60세부터는 700, 뭐 수익률 좋으면 800 이상씩 받으면서 평생 수령하면서 살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중간에 뭐 70세에 죽어요. 그러면 유가족한테, 배우자나 친족한테 상속이 돼요. 100세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그게. 네. 지금 만약에 400 기준의 값어치하고 네. 말씀대로 한 30년, 40년 뒤에 400의 값어치는 차이가 더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10억이라는 값어치, 현재의 10억 값어치하고 미래의 10억 네. 값어치는 미래가 떨어지는 건 맞겠죠. 그렇지만 현재의 가격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60세에 700 이상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연금 400 받은 걸 또 한 번에 연금을 넣어가지고 그렇죠. 아직은 젊으니까. 네, 아직은 젊으니까. 제가 20, 30대를 전문으로 세일즈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30대를 가정을 해봤을 때 지금부터 만약에 400만 원을 받는다는 이 가정 하에 100만 원만 이 연금을 해도 노후에는 60세 이후에는 600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6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현금의 값어치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때의 600만 원은
지금의 300만 원 수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거죠. 저는 근데 그게 100%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월 400만 원 선택할 거고요. 일시금 10억의 일시금을 선택한다면요, 이거를 어떻게 굴려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신중해서 결국에 은행에 넣어놓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했는데 뭐 크게 잃을 수도 있고 크게 얻을 수도 있고 약간 도박이죠. 저는 도박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저는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라면 월 400만 원 연금을 선택하겠습니다. 근데 자유예요. 선택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네. 그리고 연금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0층은 그냥 기초생활수급자. 예, 기초생활수급자 그냥 수준의 이제 연금인 거고, 이제 1층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1층은 가장 잘 아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군인공제, 군인연금, 교직원공제, 사학연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면요, 이제 기업들마다 퇴직연금 요즘에 뭐 DB형, DC형 많이 할 거예요. 그런 개인형 IRP나 아니면 퇴직금, 이런 것들을 연금, 이제 회사의 기업연금, 이제 사적인 연금이라고 하죠. 2층부터는. 그 다음에 3층이요,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2층은 뭐 회사가 뭐 알아서 해주니까 뭐 오케이, 2층까지는. 근데 3층은요, 개인연금. 뭐 농지를 갖고 있으면 농지연금도 되고요,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연금으로도 돌릴 수 있어요. 예, 3층을 우리는 노리는 겁니다. 사실 자격증만 취득하면요, 2층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고객의 돈을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가 퇴직연금 모집인이라는 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그 고객의 돈을 제 이제 사번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저희가 관리해 드릴 수 있어요. 영국은 벌써 그렇게 관리를 해요. 영국은 관리를 해주는 대신에 그 굴러가는 돈의 1%를 수당을 받거든요. 근데 한 100억 이상 수준의 이제 돈을 굴려준다 라고 하면은 1% 얼마 받나요? 1억. 월 1억씩 받는 거예요. 영국은 벌써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조만간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여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 퇴직금 삼성전자 임원진들 한 명만 들고 와도 몇 억이거든요. 예, 몇 억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몇 억의 1% 매월 받는 거예요. 우리 매월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또 다른 연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연금을 수령을 해도 우리는 들어와요, 돈이. 왜? 내 사번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예, 제가 관리해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3층 비과세 연금이죠. 근데 여러분 1층 있잖아요. 뭐 2층까지는 오케이. 1층 이 국민연금 요즘 논란 많죠. 받을 수 있을까요? 저 내는 거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못 받을 것 같아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예. 왜냐?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결국에는요, 내줄 사람이 있어야 굴러가거든요. 지금이야 뭐 내주고 있죠. 그러면은 한 40, 50대들까지는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출산이죠? 앞으로 출산율 더 떨어지죠? 그러면 누가 내줘요? 국민연금? 내줄 사람 없어요. 국민연금 공단이 수익률을 많이 낸다고 해도 줄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에요. 걔네들도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공적인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본인들 목숨을 많이 챙기죠. 자기들의 이익을 더 챙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을 내는 것들 안 내면은 추징당하는 거 아시죠? 네, 무조건 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너무 억울한 게요. 연금을 한 40몇만 원에 뜯기고 있거든요. 최저로. 국민연금을요.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저는 국민연금 나중에 받는다는 이 가정하에서 다 제외시켰어요. 그 제외시키고 저는 1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는 그냥 40만 원 기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아까워요. 네. 그런 것처럼 이 국민연금에 의존해서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고객이랑 막 상담하는데 우리는 뭐 어차피 국민연금 있고 나 이 회사 퇴직하면 퇴직연금도 있고 하는데? 예.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20, 30대들은 아니요? 라고 해요. 그러면은 퇴직금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회사 평생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라고 해요. 예, 퇴직금 대부분 20, 30대 퇴사하고 다 써요, 결국에. 그냥 다 써요. 적금 들어놓듯이 그냥 다 써요. 그냥 이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좀 많이 오래 계셨던 분들은 그래도 퇴직금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런 분들은 좀 괜찮은데 우리 20, 30대 친구들은 1, 2층이 굉장히 불안해요. 1, 2층. 이 1, 2층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요, 이 3층을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연금에 이제 두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다 해요. 근데 여러분께는 비과세 연금보험부터 세일즈하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연금저축이라는 게 있고요. 연금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차이점을 알고 계실까요? 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직장인이셨던 분들 있으신가요? 네, 꽤 많으시네요. 직장인일 때 연말정산하면은 세금을 뜯길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었죠. 근데 그거 궁금하지 않나요? 뜯길 때 되게 아깝지 않나요? 아까웠죠. 자, 연금저축은요, 세액공제가 돼요. IRP,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IRP는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보험과 펀드는 600만 원까지 공제가 돼요. 중복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연금저축 펀드를 600만 원을 가입했으면 IRP는 300만 원밖에 공제를 못 받아요. 예, 그렇게 아시면 돼요. 얼마를 공제해 주냐? 13.2%. 소득이 좀 높으면 16.2%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말정산 때 많이 받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이 연금저축에 돈을 많이 넣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얘도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단점이 뭘까요? 아니에요. 얘네들은요, 연금 소득세를 떼요. 네, 마지막에 적어놨죠. 현재는 최대 5.5%까지 이제 떼는데 소득세를, 이거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씩 연금을 받으면 5,500원은 국가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5,500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연금 소득세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추가 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금을 또 내야 돼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연금저축 펀드 하거든요. 세액공제 받으려고. 연금저축 펀드 해요. 연금저축 보험과 연금저축 펀드의 차이는요, 연금저축 보험은 예금자 보호법이 돼요. 적용돼요. 보험사에서 하니까. 근데 수당 굉장히 작아요. 수당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는 증권사에서 해요. 증권사에서 하는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미국 주식형, ETF, S&P 500 이런 데다가 투자할 수가 있어요. 예, 투자할 수가 있어요. 분산 투자. 그리고 수수료도 굉장히 작아요. 1%.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 펀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연금저축 펀드는 55세에서 65세까지만 받는 용도로서 모으고 있고요. 65세 이후부터는 저는 비과세 연금보험으로만 오로지 받을 겁니다. 비과세 연금보험은요, 단점이 있어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제 고객들 매일매일 그 1월 되면은 물어봐요. 이제 연락이 와요. 선생님, 제가 그때 가입했던 상품 연말정산 되나요?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비과세라고. 근데 또 물어봐요. 예, 세액공제 받는 거 당장이야 좋죠. 근데 비과세 연금보험은요, 나중에 연금소득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과세예요. 국가에서 건드릴 수 없는 나의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과세 연금이 좋은데 국가에서는 이거를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 결국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를 떼가잖아요. 이 명목으로 세금을 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 배너 광고, 뭐 지하철 광고에 IRP 어쩌고저쩌고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하겠어요? 예, 그렇죠. 근데 비과세 연금보험 이거 광고하시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보험사에서도 별로 마진이 남지가 않고 국가에서도 마케팅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예요. 아는 사람만 가입을 해요. 월 150만 원 한도로. 그 이상으로 하면 과세됩니다. 네, 만약에 151만 원을 가입했어요. 그러면 1만 원에 대한 부분만 과세되는 게 아니라 151만 원 전부 다 과세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의사 고객들 이제 가끔씩 이제 개원이들 만나서 연금 하거든요. 연금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라 그러면 무조건 의사는 이걸 선택해요. 왜? 의사는 은퇴하면은 소득세 굉장히 많이 떼가거든요. 이미 저거 넣고 있어요. 저걸로 소득세 이미 낼 거 많이 내고 있고 개원이잖아요. 몇 천만 원의 급여를 받잖아요. 세금 많이 떼요. 그래서 세액공제 필요합니다. 근데 연금보험 150만 원 비과세로 가입하면은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의사는요, 이 손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직업이 뭐 70세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납입 여력이 예, 가장 좋아요. 가장 좋습니다. 제 의사 고객 한 번도 그 미납된 적이 없어요. 그냥 쭉쭉 빠져나가요. 잘. 제가 간호사들을 근데 80% 정도를 상담을 많이 해요. 간호사 전문이에요, 저는. 예, 간호사 출신은 아니지만 간호사들이 잘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의사도 하지만 간호사들이 이제 80%의 고객인데 어떻게 이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제가 상담하는지 약간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좀 저의 기밀인데 오늘 오픈하겠습니다. 일단은 비과세 연금보험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비과세 연금보험 종류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생명보험사에서만 이제 불이하거든요. 그래서 생명보험 코드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IM생명, 신한라이프, 매트라이프 여러 가지의 이제 회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연금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금리 연동형이라는 게 있고요. 변액 투자형이 있고요. 고정금리형이 있어요. 자, 금리 연동형은 그냥 요즘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금리 연동은 그때그때 금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두 번째, 마지막부터 설명할게요. 고정금리형 상품은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5%, 6%짜리 고정금리형 연금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금리는 계속 떨어지는데 5%, 6%씩 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생명보험사끼리 담합을 했어요. 야, 우리 이거 없애자. 그래서 2019년 초에 다 없어졌어요. 고정금리형 연금이. 그리고 2021년 1월에 부활합니다. 딱 한 개의 보험사에서. 그게 프루덴셜 생명, 지금 KB 라이프예요. 2.5%, 지금 2.75% 이렇게 고정금리형으로 연금을 지금 세일즈하고 있거든요. 저는 달러 연금을 많이 해요. 근데 원화 연금도 있어요. 달러 연금은 2.5%의 고정금리고 이제 원화 연금은 2.75%의 고정금리인데, 원화로 된 거는 장점이 뭐냐면 고정금리잖아요. 그래서 원금 도달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중간에 해약을 해도요, 이제 2년 차까지는 모든 보험이 그래요. 페널티 때문에 굉장히 환급금이 많이 없어요. 근데 3년 차, 4년 차만 넘어가도 환급률이 90%대예요. 예. 그래서 원성은 그렇게 안 들어요. 고객이 급해서 돈을 뺄 때. 중도 인출도 돼요. 그 원하는. 근데 당연히 수익성은 낮죠. 고정금리니까. 이제 예전처럼 6%, 7% 이런 상품 못 내요. 수지타산 너무 안 맞아서. 근데 이런 상품을 타사에서 벤치마킹 했냐? 안 해요. 왜? 수지타산 안 맞아서 안 만들어요. 안 만들고 말지. 그리고 99%의 이제 상품이 변액연금입니다. 자, 변액연금은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셔야 돼요. 근데 필수입니다. 따셔야 돼요. 따셔야 좋아요. 조금 어렵거든요. 3일 정도만 공부 그냥 열심히 하시면 딸 수 있어요. 딸 수 있어요. 근데 꼭 따셔야 돼요. 꼭 취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룰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변액연금은 그런 거예요. 이제 보험사가 책임을 안기는 싫고 그냥 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고객이 A 펀드, B 펀드, C 펀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A 펀드의 50%, 이제 B 펀드의 50%를 투자를 했어요. 그럼 보험사가 대신 투자를 해줘요. 2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럼 보험사에서는 한 10,000원 정도는 자기네들 수수료로 떼고, 이제 19만 원을 이제 A 펀드, B 펀드에다 넣어줘요. 굴려요. 수익률이 낮어요. 축하해. 보험, 이제 고객은 좋아하겠죠? 마이너스가 났어요. 근데 내 책임 아님. 우리는 그냥 대리해 준 건데? 수수료만 받고 대리해 준 건데? 이런 느낌이라서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보험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험사가 연금이 수지타산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변액연금으로 모두 바뀌었어요. 그래서 고정금리형 연금이 이제는 거의 없다. 금리 연동형도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금을 세일즈 하려면 변액 그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제가 20, 30대 전문으로 상담한다고 했었잖아요. 자, 20, 30대들한테 요렇게 짜줘요. 포트폴리오. 급여를 받는 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줘요. 자, 중요한 거는요, 중장기 자산을 봐보세요. 10%에서 20%는 무조건 중장기 자산을 이야기해요. 달러를 사든, 연금 보험을 가입하든, IRP를 하든, 연금 저축 상품을 하든. 예. 만약에 간호사들 급여가 좀 높거든요. 350에서 400 해요. 만약에 400만 원을 받는다고 칠게요. 대학병원 기준으로 400만 원의 그 월급을 받으면요, 20대 초년생들이 어디다가 쓰겠어요?
이거 관리 안 해주면은 얘네들 통장에 넣어놓는 애들도 있겠지만 막 명품백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냥 돈 막 써요. 그래서 초반에 잘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제 고객들은 다 착해요. 돈을 열심히 모아요. 네, 돈 되게 열심히 모아요. 그래서 400만 원 받으면 4, 50만 원은 충분히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달러를 매월 250달러에서 300달러 정도씩 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연금 보험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축도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무슨 40%나 뭐 적금을 들래?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400만 원에서 만약에 165만 원을 저축하잖아요.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 모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 나 자취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는 한 120만 원만 저축하라고 그래요. 그럼 1년에 1,500만 원을 모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모으라고 해요. 그리고 소비하는 것들 30% 120만 원인 거죠. 만약에 내가 월세 내고 뭐하고 하면은 오버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내 개인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예. 왜?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죠.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한테 보여주는 영상이 있거든요. 서장훈 영상 이어서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 건강보험도 합니다. 15만 원 수준으로 사회초년생들한테 설계도 해줘요. 간호사 맞춤형으로. 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 위주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보험금 수령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렇게 타겟층을 삼아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주면요. 저는 간호사 한 명당 계약이 최대 35만 원에 20만 원, 55만 원, 70만 원 정도씩 계약을 해요. 연금만 50만 원 정도 계약합니다. 예. 근데 너무 쉬워요. 예, 저 건강보험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건강보험 엄마가 내주고 있어요 하면은 그냥 나중에 선생님 받아오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연금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 고리는 걸어놔야죠. 고객이라는 고리는 걸어놔야죠. 그쵸? 그래서 저는 중장기 자산 저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서장훈의 영상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점점 더 들수록 돈이 없잖아. 진짜 비즈고래져. 진짜 비참해져. 지금은 봐라. 네가 돈이 없어. 먹을 게 없어. 진짜 생활비가 없어. 애들한테 돈을 꿔. 뭐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아니 또 그럴 수도 있지. 옆에서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해해. 너 나이 50대인데 빚밖에 없고 돈 한 푼도 없어. 근데 막 저 렌트카 뭐 이거 타고 다니면서 애들한테 돈 꿔가지고 생활해. 또 그럼 그때는 네 주변에 아무도 없어. 너한테 전화 오면 다 안 받아. 네가 그런 거를 아직 못 당해봐서 그런데 진짜 너무 비참해. 공감 가시나요? 네, 제가 클로징 할 때 영상 보내주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젊었을 때 돈 관리를 왜 해야 될까? 지금 노는 거 너무 좋지. 막 베트남 여행 가고, 막 미국 여행 가고, 너무 좋죠. 근데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그렇게 모아놓은 돈 없이 살면은요, 정말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간호사 평생 직업할 수 있죠. 근데 간호사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왜? 3교대 너무 힘들고 간호사가 의사만큼 공부해야 되는데 의사만큼의 대우도 못 받아요. 네. 나름의 전문직인데 환자들이 무시해요. 또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취급해서 굉장히 무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퇴사를 너무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못하죠.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래서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일찍부터 준비해야 되는 이유를 납득시킵니다. 네. 자, 이제 쉬는 시간의 마지막, 이제 쉬는 시간 가질 건데요. 제가 하나를 좀 질문할게요. 이거. 인생을 실패로 이끄는 3가지가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해당되고요. 고객들한테도 해당이 돼요. 도박. 네. 술. 정답. 도박. 여자. 마약 여자. 자. 자만심. 고객들이 가끔씩 설계사보다 더 잘한다고 자만심을 부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기려면요, 가입 제안서 맨 위에부터 아래까지 정독을 해서 논리적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예, 고객들은요, 그 광고, 블로그 이거 본 얄팍한 지식으로 우리한테 막 따뜻하게 얘기해요. 얄미워 죽겠어요. 예, 우리가 더 잘하는데. 저는 그래서요, 자만심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연금을 세이지합니다. 자만심과 자부심은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만심. 그리고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은 뭘까요? 사치? 오만. 오! 맞아요. 게으름. 게으름. 네. 이거 고객들 생각해 볼게요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그럼 지금은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귀찮다. 아, 굳이 필요성 못 느끼니까 나중에 할게요.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그러면요, 그 생각해 볼게요에 대해서 거절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언제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생각은요, 결국에 그냥 결정을 미루는 것밖에 안 돼요. 선생님은 지금 또 같은 굴레에서 사실 거예요. 나무늘보 같은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은 지금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생각할 시간이 너무 필요하대요. 그러면 저는요, 이틀을 줘요. 시간. 그리고 연락을 해요.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한다는 사람이 있고요, 안 한다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생각해 볼게요라는 이 게으름, 우리도 해당돼요. 우리도 게으르면은 설계사 일 할 수 있을까요? 설계사 정말 바빠요. 그쵸? 바쁜 만큼 수당도 많이 챙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실패로 이끄는 이 3가지를 피하시면 됩니다. 네. 고객이랑 술 드시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만심이 아닌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세요. 그리고 게으른 게 아닌 성실한 설계사로 일을 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1교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는 달러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10분 쉬었다 갈게요. 네.